안녕하세요. 대신경제연구소 양병찬입니다. 오늘은 SK실전우리 협력사 관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설명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ESG가 언젠가부터는 우리들에게 밀접한 하나의 단어처럼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이 ESG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들까지도 ESG를 해야 되는지 많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시간은 30분밖에 되지 않지만 이 ESG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준비한 업종별 ESG 지표를 살펴보면서 간단하게나마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경영의 개념과 필요성입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를 할 때는 보통 재무제표를 보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얼마인지, 이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순이익이 얼마인지, 그것만 가지고도 그 기업을 평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있었죠. 예전에 1996년도에 나이키사는 굉장히 이익도 좋고 매출도 좋고 호감이 가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키의 하청업체에서 어린 아이가 축구공을 꿰매고 있는 그러한 사진이 한 장이 잡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나이키에 대해서 아주 많은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주가가 폭락을 하고 나이키 불매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 아동이 학대를 받고 있는 그 노동의 모습은 재무제표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사진이었는데요. 이러한 비재무적인 지표들이 얼마나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무제표에 보여지는 각종 지표들을 말고 과연 재무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심사들을 환경, 사회, 지배 구조로 나누어서 지표들을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환경에서는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이상하죠. 마치 봄도 사라지고 가을도 사라지고 여름과 겨울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모두 다 온실가스 배출, 기후 이상 변화에 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관리를 해보자 해서 환경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보자. 그 다음에 탄소 배출을 관리해보자. 넷제로를 달성해보자. 이러한 요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아동노동, 그 다음에 산업안전, 그 다음에 근로자 보호 이러한 것들을 지표들로 만들어서 구성을 해 놓았고요. 지배구조에서는 과연 우리가 윤리경영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준법 경영은 하고 있는지, 경영진은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ESG는 모든 것들이 재무제표에는 나타나지 않은 하지만 언젠가 이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CSR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었습니다. 지금은 ESG라고 많이 하죠. CSR은 사실 사회공헌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해봐야지 하는 기업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면 ESG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들이 요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자발적인 모습보다는 수동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ESG 경영은 갑자기 왜 이렇게 요구를 받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규제 강화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국가들에서는 탄소 중립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고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제정이 되어서요. 그 회사에 내재하는 위험들이 무엇이 있는지, 부정적인 영향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살펴보고 점검하고 예방하고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공급망 실사법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BMW라는 큰 자동차 회사가 있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BMW를 고객사로 삼고 있습니다. 많이 수출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독일에 있는 공급망 실사법이 BMW를 규제를 하고 있다면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BMW가 또 그 하위의 협력사들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들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 그 다음에 수출 기업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투자자의 요구는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장을 나중에 염두에 두고 있거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중소기업들은 이 ESG 경영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과연 ESG를 잘 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비자의 요구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법을 잘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 소비자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과연 내가 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이 물건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과연 친환경 회사인지,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존중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줘서 요즘은 돈줄 낸다고 하죠. ESG 경영을 잘 하는 회사들에게 우리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돈줄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육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고객사들이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왜 우리가 지금 위에 있는 대기업들에게 고객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받고 있을까? 근데 한 단계만 더 올라가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SK 실트론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또 SK 실트론이 공급하는 SK 실트론의 고객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여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 협력사들에게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기업 가치입니다. 요즘은 여러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ESG 경영을 잘 하면 그 기업은 지속 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ESG라는 것은 비재무적인 성격을 가진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비재무적인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기업들에게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ESG 경영을 하는 자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회사는 리스크를 잘 관리하고 있다,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잘 관리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지금까지 ESG 경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중소기업들은 ESG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에게 ESG 경영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당장 기업을 운영할 자금도 부족하고 기업을 운영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데 왜 ESG 경영까지 해야 되는지, ESG 경영을 해야 된다면 과연 다른 대기업이나 큰 회사들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것들에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도 충분히 ESG 경영이 가능하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웨비나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들도 굉장히 능력이 되겠죠. 일단 ESG 경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과연 우리 기업이 중요시해야 될 ESG의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요. 과연 우리 업종에서는 과연 어떠한 지표들을 좀 강하게 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의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도 살펴봐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과연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지금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협력사들의 사무실에는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LED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LED 램프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표를 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사무실에는 지금 종이컵을 쌓아두고 물을 따라 마시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종이컵들을 많이 쓰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사에 종이컵이 많이 쌓여 있다면 요것은 ESG 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 ESG 경영이 단지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중소기업들도 ESG 정보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GRI라는 글로벌 공시 가이드라인이 있긴 한데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러한 ESG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홈페이지에 잘 게시를 하고요. 우리 고객사에게 우리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잘 알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K실트론 입장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도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굉장히 중소기업 ESG 경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고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SK실트론 협력회사로서 어떠한 것들을 지금 중점적으로 좀 지켜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이죠. 왼쪽에 있는 SASB, 보통 사스비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는 국제적으로 업종별로 어떠한 것들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참고로 봐주시고 우측에 보시면 SK실트론은 협력사들이 어떠한 것들을 지켜주기를 바라는지 문서로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G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E에서는 환경보호,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인허가 취득을 했는지, 그 다음에 과연 환경 경영 추진 체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지, 혹시 유해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폐기물은 잘 관리를 하고 있지 않은지, 요즘 국제적으로는 수은 제품을 팔지도 사지도 만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는 공급망 실사법이 있고요. EU에서도 유사한 기업 지속 가능 실사 지침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 3년 내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은요, 몇 안 되는 아주 희소한 코발트 생산 국가죠. 근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코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어린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은 많이 발생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우리 회사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조그마한 가구사에서는요, 운이 좋게도 글로벌 유통사를 고객사로 둘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성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글로벌 유통사에서 이 기업의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과연 ESG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을 했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숙식을 해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기숙사가 완전 엉망이었어요.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고 욕실도 깨끗하지 않았고 화장실도 깨끗하지 않았고 이러한 것들이 관리가 잘 안 돼서 글로벌 유통사와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살펴보시면 S의 노동인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중소기업에서는 제일 먼저 살펴야 될 것이 노동과 인권입니다. 과연 강제 근로를 하고 있는지, 미성년자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근로시간은 준수하고 있는지, 차별은 없는지, 괴롭힘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 분야의 안전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전보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모 건설사에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이 건설사는 아주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고는 재무제표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갑자기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인재라고 나중에 밝혀졌죠. 안전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게 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위험 기계 같은 것들은 잘 관리가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 분야에서는요, 지배구조죠.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과연 법규를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이건 비재무지표라 하더라도 당연히 준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한순간에 기업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고객사나 아니면 독일 이후의 공급망 실사법은 과연 우리의 협력사들이 뇌물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뇌물을 받고 있지 않은지, 공무원들과 아니면 이해관계자와 금전적인 결탁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굉장히 잘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사회라든지 운영이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거고요. 우리는 협력사로서 중소기업으로서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시 부패는 없는지 꼭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2021년도에는 굉장히 기본적인 지표들로 하여금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고 진단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업종별로 어떠한 지표들에 중점을 주어야 되는지 또 따로 경영 안내서를 만들고 오늘같이 또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SK 실트론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제조업에 속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탄소 업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자, 환경에서는 대기오염 물질 관리, 유해 물질 관리, 온실가스 배출 관리, 원부자재 소비량 관리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사회 분야에서는 작업장 안전관리,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노사 상생문화 조성, 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에 아주 많은 신경을 또 쓰셔야 되고요. 지배구조에서는 이해관계자 소통,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협력사들 중에서는 도소매업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물류 운송이나 정보 처리에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협력사로서 물류 운송을 같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속가능 패키지, 포장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노사 상생문화 조성,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지표들이 요것만 하면 된다는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지표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발간한 경영 안내서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게시되고 있으니 한번 쭉 읽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어떠한 것들을 무엇이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개념하고 솔루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탄소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우리 협력사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부분에서는요, 대기오염 물질 관리, 사업장 대기오염 물질 총량 관리 제도에서 규정한 관리 대상 오염 물질인 NOx, SOx 먼지에 대하여 사업 활동 중 배출되는 농도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말합니다. 솔루션은 우리가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는지 잘 꼼꼼하게 산정을 해보시고 기록을 남겨두셔야 되고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매뉴얼도 좀 만들어 보고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계획한 대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해물질 관리. 인간 및 동식물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적절한 보관, 관리 방법을 인지하고 누출 등의 위협 요인으로부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것입니다.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적법한 관리체계 구축, 배출량, 사용량 측정, 감축 활동 이행, 모니터링 및 외부 공개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온실가스 배출 관리 굉장히 쉬운 것부터 실천을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기업을 경영하는 와중에 발생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솔루션은 환경 분야에서는 거의 유사합니다. 배출 농도 및 배출량 측정하셔야 되고요. 관리하셔야 되고 감축 활동을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원부자재 소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업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원부자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장 안전관리. 작업장 안전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각 업종별로 굉장히 다양한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사고의 요인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돼요. 과연 어디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인지 잘 점검을 하셔야 되고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 방식을 좀 개편하시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협력회사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SK 실트론이 협력회사이기도 하죠. 우리 SK 실트론하고 소통 채널을 항시 개방을 하셔서 어떠한 것들을 요구하고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하시고 우리가 이행한 성과를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노사 상생문화 조성에 힘쓰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아동노동 이러한 것들은 존재는 하지 않지만 우리 경영진과 근로자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항상 경영진과 우리 근로자들은 같이 살 수 있는 상생문화 실천 의지를 확립하고 실천을 실행을 하고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 품질 및 안전관리 서두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제품 품질은요 우리 소비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고객사도 이러한 점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어느 소비자가 그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사겠습니까? 따라서 항상 제품 설계와 위험성을 평가를 하고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꼭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안전성 모니터링 및 결함 시 조치들을 즉시 시행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배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우는 이해관계자 소통,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에 굉장히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고객사가 될 수도 있고 소비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근로자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기업과 연관이 있는 이 다양한 모든 사람들이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도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런 이해관계자들과 항상 소통을 하고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만약에 지역사회를 위한다면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은 아까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어느 순간에 고객사와 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고 소비자에게 외면받을 수도 있고 또 법규에서 준수하도록 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지배구조에서 고탄소 제조업종이 잘 살펴보셔야 될 항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소기업들에게 ESG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는 한 2, 3년 됐나 봅니다. 지금 대기업들이 ESG 경영을 하는데 결국은 2, 3년 안에 우리 중소기업들도 ESG의 영향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중소기업에게 ESG는 다른 나라의 단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는 정말 큰일 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실사법 이미 독일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프랑스에서도 독일 공급망 실사법과 유사한 관련 법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벌써 2017년도에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실사를 잘못했다고 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4개 큰 기업들이 지금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또는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큰 대기업들은 자꾸 우리 협력회사들에게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고객사의 요구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게 ESG 경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먼저 계획을 잘 짜서 그리고 중소기업들 요거 조금만한 걸 이행을 하려고 해도 금전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게 되잖아요. 각종 정부의 지원 사업을 잘 찾아보고 그러한 도움을 받아서 ESG 경영 체계를 빨리 체계적으로 구축을 했으면 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